500원짜리 결혼 그리고 후회, 그 너머에 선 상담사. 제 결혼은 500원짜리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저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된 사랑이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그 실수조차도 저에게는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것도 무시당했던 것도 지금 외롭고 힘든 것도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일부 아버지의 빈자리, 그 사랑의 공백. 어릴 적 저는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받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녹아내리는 아이였죠. 저희 아버지는 참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니, 말이 없기보다는 늘 싸늘한 말만 하셨죠. 한 번도 우리 딸 예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대신 그깟 거, 당연한 거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는 말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지만 늘 지쳐 있었어요. 아버지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고도 아무 말 못하시던 모습. 묵묵히 일하고 저를 챙기느라 눈빛마저 무거웠죠. 그래서였을까요?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뜻한 남자랑 결혼해서 이 집을 벗어나는 것. 그게 제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부. 삶은 달걀 그리고 착각. 고3 겨울 대학 수시 결과를 확인한 뒤 혼자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상태였죠.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맞은편에 앉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코트, 조용한 눈빛. 조금 후 그는 객차 안에서 파는 삶은 달걀 한 팩을 사왔고 껍질을 벗긴 달걀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기 이거 하나 드실래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타신 것 같아서요. 출출하실까봐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 누군가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기차 안에서 본 순간 뭔가 끌렸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아싸. 당연하지 너무 좋아요. 바라던 바예요. 이건 마음속에서만. 실제로는 얼굴만 붉혔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마음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저는 그저 따뜻하다는 착각에 빠져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부. 결혼의 민낯.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알기도 전에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라는 확신 하나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죠. 하지만 결혼 첫 해 그 삶은 달걀의 온도는 금세 식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무 감성적이야. 현실 좀 봐.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버지의 그 싸늘하고 무심했던 말투와 닮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들. 아이를 낳아도 책임감 없는 행동들.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 되었고 그는 남자가 돈 벌어오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식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상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날 삶은 달걀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달걀 껍데기에 속은 것이었어요. 500원짜리 삶은 달걀에 그 껍질 속 진짜의 그를 보지 못했던 거죠. 4부. 무너지는 나 그리고 아이. 딸아이가 4살이 되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고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제 뺨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울어? 엄마 아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왜 맨날 혼자야? 아빠는 엄마 안 좋아해?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정신과 문을 두드렸습니다. 5부. 상담실 문을 두드리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갔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겨울이었고 벽에 걸린 작은 난로가 방 안을 겨우 데우고 있었죠. 저는 울지도 못하고 말도 잃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선생님의 그 말에 제 입술이 덜덜 떨리며 터져나온 말. 살고는 있는데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넘게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아무도 모르게 감춰왔던 외로움이 그 작은 방 안에서 모두 터져나왔죠.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상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대수냐,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라는 말에 익숙했던 저였기에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것도 죄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와 비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아팠다면 그건 진짜 아픔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온몸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것. 그건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6부. 나를 다시 찾는 길. 그 후 저는 나 자신을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안내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놓았고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아래 움츠렸던 작은 나를 마주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아이는 자랐고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로 착한 남자를 찾아 떠났고 결국 500원짜리 삶은 달걀 하나에 기대어 결혼이라는 커다란 결정을 내려버렸던 거죠. 그런 제 모습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을 믿고 싶었던 여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루 또 하루 늘어나기 시작했죠. 7부. 상담사라는 이름의 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상담 공부를 해볼 생각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남을 상담해요? 저도 이렇게 아픈데요. 그분은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가장 깊이 아픈 사람이 가장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거든요. 당신은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대학 온라인 과정, 지역 평생교육센터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노트에 빽빽이 필기를 했죠. 아이가 잠든 밤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상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회복에 쓰일 수 있다는 그 말 하나만 붙잡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어느덧 저는 국가 자격증을 갖춘 상담사가 되었고 지금은 한 도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정식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8부.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나. 상담실에 앉아 청소년이나 보호자들을 마주할 때 가끔은 제 모습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란 소녀,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우는 아이, 자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느끼는 어른들까지. 그럴 때면 저는 그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꺼내려고 노력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제가 그랬듯 그들도 조용히 울고 말을 아끼고 마침내 마음의 창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삶은 달걀을 건넨 그 남자 덕분에 나는 이 길에 들어섰다고. 그것이 착각이었든 상처였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게 만든 인생의 굴곡이었다고요. 9부.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힘드셨으면 왜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한때는요, 정말 매일 이혼을 꿈꿨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 그건 나였습니다. 이혼을 해도 하지 않아도 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어떤 선택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때는 남편이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공허함,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무작정 누군가에게 매달렸던 저 자신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혼 대신 마음의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와의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을 분리하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고 내 아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생을 그려나가는 방법을요. 10부. 마음의 독립, 그 단단한 결심. 마음의 독립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무관심, 아이의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 그리고 저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목소리들. 하지만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나를 아껴주자.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나를 사랑하자. 작은 약속들이 모여 조금씩 제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으려고 노력했고, 작은 화분을 사서 물을 주며 마음을 다스렸고, 일기장을 펼쳐 오늘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며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무관심은 더 이상 제 감정을 흔들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았지만 저는 변했고 그 결과로 제 삶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1부. 엄마로서 딸과의 회복. 아이에게도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아빠는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해? 라며 눈물글썽이던 아이였지만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엄마, 요즘엔 예뻐졌어. 예전엔 맨날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좀 웃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나를 회복하면서 아이도 함께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우리만의 산책 시간을 갖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때론 서로의 아픔까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 어떤 상담 기법보다도 진심 어린 존재와 귀 기울임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제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12부. 상담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저는 한 도시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상담은 단순히 말로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다려주는 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등불 하나를 켜주는 일.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가끔은 상담을 마치고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그때 그 삶은 달걀 하나, 결국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때는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사건이 저를 상담사의 길로 이끈 디딤돌이었다는 걸 압니다. 인생의 비극이 결국 누군가의 회복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3부. 후배 상담사들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나도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담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도 아니고 늘 잘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상처를 성찰하고 다른 이의 아픔 앞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 그게 상담사입니다. 저도 상담 공부를 시작할 땐 이런 내가 누굴 돕겠어? 라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실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픈 기억도, 실패한 결혼도, 사랑에 굶주렸던 내 어린 시절도 모두가 지금의 저를 만든 재료였습니다. 그러니 상처가 있다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의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14부. 상처받은 당신께 드리는 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딘가에 있는 당신. 지금도 아프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당신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것도, 무시당했던 것도, 지금 외롭고 힘든 것도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한때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늘 혼자였을까? 그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프다면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갈망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아름다움입니다. 15부.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혹시 지금 한 계단 오르기가 너무 벅차다면,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다. 회복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 감정을 탓하지 않고 그저 받아주는 것.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날 상담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상담실 책상에 앉아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나다운 삶이라는 것도요. 16부 500원짜리 삶은 달걀, 그리고 오늘의 나.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말을 꺼내봅니다. 제 결혼은 500원짜리였습니다. 열차 안에서 건네받은 삶은 달걀 하나, 그 소소한 따뜻함에 내 모든 삶을 걸었던 어리석었던 20살의 나. 그 선택은 분명 후회스러웠고 때로는 인생을 망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슬픔이 없었다면 공감은 없었을 테고 외로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누군가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후회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사 송유라이었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